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웅 원장입니다. 갑자기 이상하죠? 제가 이제 채널을 3개 운영해요. 3개 운영하는데, 둘 다 뭐 어떤 유튜브를 위한 채널은 아니고, 이제 뭐, 무료 영상 강의를 이제 업로드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여기 지금 이 채널은 심층 면접 관련된,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개발. 다시 얘기하면, 아직은 안 올렸는데, 원래 이제 그 현직자분들이 이제 어떤 직장이든 가게 되면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강연 에이전시에서 이제 요청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는데,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이제 강연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손자병법을 활용한 이제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전략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영상도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안 나가지고 지금 DSA 컨설팅 유튜브 채널에는 심층 면접 관련된 부분만 계속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DSA 헌법 채널은 이번에 만든 건데, 그거는 사실은 9급하고 5급, 7급하고 5급 헌법 준비생분들이 헌법 시험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예전에 7급 헌법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강의 혹시 안 올려주냐고 계속 요청을 해서 채널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이제 경찰헌법이 필기 과목에 순경 공채 시험이 들어오면서 그쪽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만든 채널. 그 다음에 유튜브의 루터쌤 아카데미 채널은 이제 제가 공안지 현직자들이 체포 현장에서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뭐 무기를 든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무기술 전문가로 무술수련을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3가지인데, 제가 이제 지금 DSA 컨설팅 채널은 면접 관련된 영상만 올리니까, 이제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 슬기로운 직장생활, 인간관계론에 대한 영상도 올릴 건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올렸으면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심층면접 준비생분들이 다이어트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단기간에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준비생들도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그러면 살이 찌면은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단 관리,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고시 생활하면서 자취 생활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그쪽에 나름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건강에 문제가 막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뭐 3끼는 다 안 되고 1끼 정도는 제가 사무실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건강식으로 차려서 먹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지금 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저는 바쁜 시기에는 아시다시피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코칭, 오프라인 코칭으로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로 코칭이 진행되고,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수험생분들도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차려서 한 끼 딱 먹는 거는 시간도 절약되고 손이 별로 안 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이 별로 안 가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다이어트가 가능한, 이제 함께 식사예요 코너,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계속 주기적으로 올릴게요. 저도 이제 이걸 하면 저도 이제 좀 대충 그냥 넣고 그냥 돌리고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이제 같이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좀 갖추니까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기 작성하듯이 그래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준비물은 요게 하나 있으면 돼요. 이게 전자레인지용 유리용기거든요. 전자레인지는 고시학원가나 고시원에도 다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후라이팬이나 뭐 솥에 하는 것보다. 저도 그 방법 많이 해봤는데 이게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은 몸에 아주 해롭기 때문에 요걸 꼭 하십시오. 요거를 하나 사서, 이게 얼마 안 하거든요. 9,000원인가? 얼마 안 해요. 인터넷에서 팔아요. 저는 쿠팡에서 샀는데, 이게 지금 1000ml 1리터인가요? 하여튼 그 대용량이에요. 요거 한 끼 딱 되거든요. 이제 저는 다양한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는 쌀떡, 가래떡 있잖아요. 요게 탄수화물이잖아요. 요걸로 이제 탄수화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마늘, 생마늘 끝만 손질하시면 물에 한 번만 헹구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마늘을 꼭 먹어야 돼요. 왜냐면 수험생분들 제가 코칭 케어 프로그램 진행해 보면 건강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장기능 저하거든요. 계속 오래 앉아 있으니까. 장기능 저하가 일어나면 스트레스 때문에 또 장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면역력이 약해져요.
우리 면역체계의 70%를 장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유산균 제품을 꼭 드세요. 뭐 락토핏이나 이런 거 유산균 제품 드시는데 마늘도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식이섬유도 대처가 되고 안에 유산균 이제 그런 성분도 들어가 있어서 항암 효과도 있죠. 저같이 40대들, 50대들은 이제 이런 걸 꼭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방울토마토는 식기가 편해요. 저는 이걸 하거든요. 토마토도 꼭 먹어야 돼요. 항암 효과가 있고 수험생들한테 이 두 가지는 필수예요. 필수.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상. 그래서 요거를 먼저 밑에 살짝 깔아줘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이제 고구마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양배추, 그 다음에 또 다른 채소가 들어가는데, 채소를 되게 씻기가 귀찮은 날이거나 아니면 요렇게만 먹다 보면 하루에 한 끼라도 좀 물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요런 가공육을 넣어요. 이제 이거는 가공식품이잖아요. 어쨌든. 가공식품은 간에 조금씩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저희 같이 이제 제가 혈압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40대, 50대 이상들은 가급적 줄여야 돼요. 근데 젊은 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먹으셔도 되는데, 마음껏 드셔도 되는데, 수험생분들 중에 저처럼 같은 비슷한 나이대도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면 몸의 기능이 저하되니까 이걸 줄여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넣으면 맛있어요. 요거는 제가 게맛살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 이거를 먼저 깔고 물을 살짝 부어주면 좋아요. 그냥 익히면 이게 이제 터지면서 수분이 올라오긴 하는데, 물을 조금 넣으면 물이 넘치긴 하지만 빨리 조리가 돼요. 빨리. 그래서 저는 약간 넣어요. 그 다음에 마늘을 밑에 깔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떡이 잘 안 익기 때문에, 이게 떡 때문에 이게 냉동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약간 넣는데, 물을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약간 넘치는 건 감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휴지를 좀 미리 준비하셨다가 전자레인지 안을 좀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 이제 왜냐면 이게 냉동 닭가슴살이 요거 안 넣으셔도 돼요. 요거 안 넣고 그냥 냉동 만두를 넣어도 돼요. 그죠? 근데 건강을 위해서 저는 단백질 섭취, 이제 운동을 또 저는 무술가니까 꾸준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서 이 냉동 닭가슴살을 넣어요. 근데 이게 빨리 안 익어요. 이렇게 랩으로 싸면은 빨리 익는데, 이게 훈제 닭가슴살이라서 유리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빨리 안 익어요. 그래서 물을 약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요 밑에다가 물을. 랩을 덮어 씌우는 게 제일 조리 시간이 빠른데, 랩도 미세 그 플라스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죠? 여러분은 랩 씌워도 돼요.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젊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냉동 닭가슴살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세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안에 사실은 이런 가공육은 양념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착향료 같은 게. 그래서 다른 뭐 소금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토마토에서 또 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군데군데 토마토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여유가 지금처럼 좀 남으면, 저는 이제 이 양파인데, 양파가 사실은 생으로 먹어야 돼요. 양파의 이 톡 쏘는 향이, 이게 사실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하는 건데, 이걸 익히면 그 기능이 좀 사라져요. 그렇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 양파를 잘 못 먹는 분들은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익혀도 돼요. 이렇게. 이제 저는 공간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생으로 먹는데 공간이 남으니까 양파도 넣으면 향이 향긋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먹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 덮을까요? 덮어야 돼. 저는 이것도 유리인데, 이게 근데 단점이 뭐냐면 뚜껑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뭐 고무 손잡이도 했는데 이게 고무를 붙이면 안 되고 타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뜨겁거든요. 조리하고 나면 찬물에 손을 식힌 다음에 재빨리 탁 열어요. 그럼 뒤지는 않더라고요. 요렇게 한 개요. 요렇게 저는 이제 냉동 닭가슴살이 잘 안 익어서 요걸 덮으면, 랩을 씌우면 금방 되는데, 랩을 씌우면 한 5분이면 되는데, 요거는 요렇게 유리가 들어간 거라서 뚜껑을 덮으면 냉동 닭가슴살이 익히려면 물을, 뜨거운 물 약간, 뭐 그냥 물도 상관없고 약간 넣은 다음에 저는 9분 정도 돌려요. 그 다음에 한 7분 정도 때 뚜껑 열어서 한번 이렇게 닭가슴살 부분만
젓가락으로 하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고 어쨌든 저는 그냥 물 약간 깔고 그 다음에 9분 돌리면 물이 좀 넘치긴 하는데 그냥 닦으면 되니까 전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라서 그건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다 됐는데 이게 하고 나면 비주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아까 게맛살을 넣어봤는데 향이 별로 안 좋네요. 게맛살은 여기에는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안에 게맛살은 그냥도 먹잖아요. 굳이 이 안에 넣어서 조리를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게맛살까지 넣으니까 원래 향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좀 비주얼은 안 좋아도 게맛살 향이랑은 잘 안 어울리나 봐요. 그래서 게맛살은 그냥 드시는 걸로 알고, 안에 밑에 이제 쌀떡이랑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 쌀떡 뭐 요렇게 하더라고요. 예. 쌀떡이랑 이제 그 토마토랑 이게 맛있어요. 원래는 탄수화물은 고구마를 섭취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구마는 또 따로 쪄야 되잖아요. 고구마는 몸에 더 좋긴 해요, 쌀떡보다는. 근데 어차피 쌀떡 조금만 넣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쌀떡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가래떡 있잖아요, 이게 근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마늘을 익혀서, 마늘은 너무 좋은데 약이죠, 약. 근데 보약인데 이게 이제 생으로 먹으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게 더 나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닭가슴살. 이렇게 생양파도 같이 먹어요. 이건 닭가슴살만 자꾸 먹으면 조금 비린내, 누린내 같은 뭔가 그런 게 좀 날 때가 있어요. 계속 먹다 보면. 그래서 생양파를, 저는 이제 요즘엔 생양파를 안 먹고 그 오이고추가 있어요. 오이고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만한데 큰데 씻기가 편해요. 크니까. 그리고 그게 안 매워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그거는 맵진 않으면서 이제 안에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이고추 한 두세 개 먹으면 괜찮아요. 섬유질 섭취도 되면서 비타민 섭취도 되고. 요거는 이제 양파. 제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양파가 익혀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은 안 좋은데 영양학적으로는 골고루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양배추를 넣었는데 수험생분들은 아마 그게 손질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가지도 좋아요. 가지는 씻어서 그냥 잘라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가지도 좋고, 제일 무난한 건 양파가 제일 무난하죠. 왜냐면 양파 잘라놔서 봉지에 많이 넣어 놓으면 되니까. 가지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도 괜찮긴 한데 브로콜리는 씻을 때 주의해야 돼요. 그게 틈사이가 잘 안 씻기기 때문에 물을 담아 놓은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무성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뒤집어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안이 벌어지면서 물기가 들어가면 세척이 돼요. 브로콜리는 전 추천 안 해요. 세척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이제 뭐 고기 한 번씩 드시고 상추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상추 같은 거 넣어도 돼요. 야채는 그냥 다 넣으면 돼요. 그냥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그거 샤브샤브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일종의 야채를 다 익히니까. 그리고 제가 그 DSA 헌법 채널에 이제 하나 올리는 재생 목록이 이제 같이 공부해요 해가지고, 저도 이제 헌법 공부를 해야죠. 강의를 하니까.
요즘 나온 그 로스쿨 기본서는 본 적이 없어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 옛날 세대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영상 올리는데, 여기 DSA 컨설팅 채널에는 다이어트 식단을 계속 올릴게요. 올리면 저도 수험생활 할 때 제일 괴로웠던 게 먹는 거였거든요. 대학가 근처는 한 2년 넘어가면 그 음식이에요. 진짜 막 물려요. 그리고 이제 도시락 사다 먹으면 도시락도 나중에 물리고, 한 끼 정도는 이렇게 건강식으로 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삶의 낚시라도 있어요. 이건 하는 건 오래 안 걸리니까 저는 요렇게 한 번씩 하시는 걸, 저는 평일에 일할 때 하루에 한 끼 사무실에서. 이게 비주얼이 좀 안 좋은 게 토마토가 터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싫으신 분은 냉동 닭가슴살을 따로 데우세요. 따로. 아니면 냉동 닭가슴살 안 넣으면 괜찮아요. 만두든 냉동 닭가슴살이든 따로 살짝 데운 다음에 넣고, 아까처럼 넣은 다음에 한 4분에서 5분 정도 하면 이렇게 토마토 터지진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그런 비주얼이 나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완전히 푹 익히니까 비주얼이 좀 안 좋은 건데, 먹을 때는 향, 식감, 비주얼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비주얼은 포기한 거예요. 원래는 제가 먹을 때 뭐를 하냐면 그 시사 이슈들 다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뭐 그런 방송 매체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봐요. 근데 이제 요걸 촬영할 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필기준비생들, 심층면접 준비생들 말고 필기준비생들 이제 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코칭 케어 할 때도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몇 년을 공부하는 게 적정한가 이거예요. 몇 년 정도 걸리는가. 대다수가 착각하는 게 1년 만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 1년 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심층면접 저한테 코칭 받으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3년차, 4년차, 5, 6년차가 많거든요. 전국 각지에. 대부분 피식거려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막상 공부해보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 거예요 이래. 대부분 다. 이게 절대 공부량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공부량. 그래서 제가 뭐 단기 합격 가능하다는 학원가에 문의 와서 제가 이제 그쪽에 데이터를 내봐라. 도대체 6개월, 9개월, 1년 만에 붙을 수 있다는 데이터가 뭐냐. 제로 베이스라면 지금 이제 과목 개편되기 전에, 경찰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과목 개편되기 전에 5과목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제로 베이스에서 5과목 기준 잡았을 때 전부 다 이제 안 본 과목들이에요. 처음 보는 과목들을 80% 숙달되는 수준까지 올리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내보면 1년 반이 걸려요. 그것도 80% 몰입도로 슬럼프가 없을 때예요. 근데 1년 반 동안 80%의 몰입도로 슬럼프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수험 기간은 2년에서 2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합격하시면 아주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1년 안에 합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9개월, 10개월. 근데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이 어떤 케이스냐면,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8개월, 9개월, 1년 정도 하면 전부 다는 못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볼 거는 한 5, 60% 정도밖에 안 봤어. 못 봤는데, 이 사람이 현명하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는 아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가 볼 수 있는 부분만 보자 해가지고 선별해서 자기가 딱 그 부분을 확실하게 외워간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내가 공부한 데서 시험이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운이죠, 운. 한 말 그대로. 그래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겐토를 쳤는데, 이제 겐토를 이제 객관식이라면 이렇게 한 장 찍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붙는 경우 거의 90%는 다 그런 경우예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단기 합격하는 케이스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거짓말하는 경우. 내가 경찰행정학과인데, 예를 들면 경찰행정학과인데 아니면 법대인데 법 과목이나 그 형사법을 미리 공부를 한 거예요. 아니면 뭐 행정법이다, 행정학과예요. 그래서 시험 과목을 미리 대학생 때 미리 선행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선행 기간까지 합쳐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영부영 공부한 기간 빼버리고 미리 선수 과목 했던 기간 다 빼버리고 마음을 먹고 정말 몰입해서 공부한 기간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9개월 만에 합격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일등에 있을 때 코칭캡 프로그램 운영했잖아요. 부산대구를 총괄했는데 거기 저한테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합격한 케이스 보면 나중에 자기들이 합격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수험 기간을 다 줄여요. 자기들끼리, 제가 지나가면서 복도에 지나가면, 휴게실에 지나가면 뭐 나는 한 1년 공부했는데 이라고, 뭐 한 9개월 공부했는데 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 야 거짓말하고 있는 니는 왜 거짓말하냐 이러면서 뭐 그래요. 저한테는 분명히 3년이라고 하고 3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코칭 케어를 받아놓고는 합격하고 나서 1년이라고 하고 9개월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야, 너 왜 거짓말하냐 이러니까, 아이 교수님, 그때 제가 교수님을 자기 이제 학원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교수님, 제가 어영부영 한 기간 빼야죠.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게 딱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두 케이스. 근데 예를 들면, 근데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법시험 예전에 있을 때 사법시험 2차는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21살, 2살 때 1년 반 만에, 1년 만에 붙는 사람도 있어요. 동차로. 극히 드물긴 한데, 그거는 이 차 과목도 논문형 시험인데, 뭐 예를 들면 형법 같은 경우에 논문형으로 사법시험 2차 같은 경우로 나온다면 주요 출제가 가능한 중심 테마가 한 50개라 칩시다. 그 다음에 소 테마들, 그러니까 배점이 가장 높은 케이스 문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쟁점 위주로 쟁점이 한두 개 들어가는 단문형 시험, 단문형으로 나오는 게 뭐 한 2개 더 들어간다 치면 핵심 테마로 나올 수 있는 게 한 50개,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한 80개로 칩시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차피 수험 기간이 오래 안 됐으니까 형법을 다 못 본 거예요. 80% 숙지가 안 됐으니까, 에이 그러면 요번에는 어차피 경험 삼아 내가 한 30개만 추려서 요것만 달달달 외워가자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게 다 나온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그거 아닌 케이스 못 봤어요. 저는 진짜로. 그 다음에 0.1%는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딱 한 번 보면 다 이해하고 한 번 보면 다 암기하고.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거의 없어요. 제가 국내 최고 특목고생들 있죠. 저는 뭐 고교 평준화 세대라서 특목고생들을 나중에 이제 특목고생들 가르칠 때 알게 됐는데, 국내 최고 특목고생들 보면 천재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거기 안에서도 한 0.1% 정도만 제가 말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잘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일반화 시키면 안 되죠, 맞죠? 촬영하면서 먹으니까 좋네요. 이게 제가 외로웠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짓수도 하는데 주짓수도 한번 못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불경 칼리 동호회라고 팀 BK 그 티커 칼리, 그 다음에 이제 칼리 아르니스랑 무술,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지도자기도 한데, 그 무술 그러니까 공안직계통 요즘에 일반인도 와요. 동호회 여러분도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이제 뭐 3단봉이나 보노미 3단봉 프로그램이나 이제 칼리 무기술 관련된 무술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안 하니까 완전히 인간관계가 단절돼 있는 거예요. 식사는 대화하면서 즐기면서 먹어야 되는데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토론 프로그램 보면서 이거 괜찮네요.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 채널에 올려드릴게요. 함께 식사해요. 재생 목록을 만들 테니까 거기다 올려드릴게요. 그럼 좀 자극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단 관리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시대예요. 제 심층 면접 때 가르쳐 드리는 건데, 자꾸 데이터를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리는 걸 습관화 드려야 돼요. 필기 준비할 때 다친 생활을 하니까 심층 면접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표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심층 면접에서 고득점 받으려면 일기를 적으랬잖아요. 일기만큼 좋은 게 지금 이렇게 제가 똑배 가듯이, 좀 물론 영상으로 제가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독해 주시는 분들하고 지금 저 혼자 일방적인 대화긴 하지만 라이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한번 이게 좀 능수능란해지면 라이브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 라이브를 해도 여러분들 식사 시간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영상본을 촬영하면 여러분도 이 식사 시간에 이걸 트세요. 같이 식사하면서 저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언컨택트 시대에 함께 식사하는 거죠. 이제. 아니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요즘에는 심층 면접, 그 토론 면접이 있는 분야들 있잖아요. 경찰이나 대통령 경호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토론 코칭을 할 수가 없어서 단체 화상 미팅 앱이 있거든요. 줌이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토론 코칭하는 걸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그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주제자 선별해 드리고 목차들 다 뽑아내서 여러분들끼리 자유 토론할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화상 토론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직접 저도 같이 참여해서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 토론 코칭 온라인으로. 그 줌을 이용해서 같이 온라인 화상 식사를 해도 되겠다. 막 계속은 안 될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그죠? 괜찮을 것 같은데. 요새 뭐 컴퓨터에 다 이런 캠은 다 달려 있잖아. 전 친구가 없어요. 동호회는 사실은 제자들이고,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저한테 무술 배운 제자들이고,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는 그 친구 의대 교수라서 되게 바빠요. 바쁘고 또 각자의 가정이 있고 아이들을 교육 육아를 해야 되니까 시간 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이들 다 크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어울려 다닌다고 하던데, 아이들이 완전히 다 큰 건 아니라서. 공부하는 거 힘드시죠? 힘들 거예요. 면접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필기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저도 다 겪어봐서 알아요.
근데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게 D-Day 설정을 잘못해요. 그래서 제가 코칭 케어 프로그램 2단계 때 D-Day 설정하는 걸 같이 하거든요. 그때 충격받아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계속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근데 데이터 자료를 보여주면서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뭐 기본서 메테드하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보여주면 충격받아요. 그리고 전부 다 저는 1년 잡고 계획 잡고 시작했는데 어떡하죠? 이라고 2년이나 어떻게 공부하죠? 이래. 2년도 진짜 짧은 거예요. 요즘에 면접도 강화되고 있는데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요. 필기 성적이 괜찮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서울시 7급 코칭했거든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분이 되게 잘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지방직 9급을 떨어진 거예요. 면접에서. 필기는 고득점이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미흡받은 거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는 혼자 준비했대요. 그때는 이제 스터디로 준비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서울시 7급 합격하자마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분 경기도 사시는 분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코칭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해보니까 너무 뛰어나고 잘 하시는데, 진짜 희귀한 케이스인데 본인이 말하는 문체랑 글로 적은 문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적은 거를 외워서 면접장에서 답변을 해버리니까 본인의 평소 구어체랑 문어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였어요. 논리 능력, 분석 능력, 표현 능력 다 좋았어요. 근데 그 하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의 코칭을 받았으면 지방직도 붙었겠죠, 당연히. 서울시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워낙 작게 뽑는 직렬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면접은 떨어지는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면접 준비를 잘못 코칭을 받아서 대형 학원과의 대인원 모아놓고 그냥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면접 준비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날 가서 너무 긴장을 해서 동문서답식으로 너무 실수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면접을 못 본 거죠.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준비를 하시면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합격. 제가 딱 펴서 먹는 스타일인데 위에서 찍으니까 얼굴을 나오게 하려고 숙이고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조금 더 올려야 되겠어요. 이게 먹방 아닌 먹방인데 비주얼이 좋아야 되는데 비주얼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근데 맛이 진짜 좋아요. 예. 방울토마토랑 그 닭가슴살에 육즙,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양파,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되게 진해요. 이 만들어진 국물이 한 끼가 든든해요. 제가 좀 많이 먹는 편인데 대식가에 가까운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먹방 특별 기념으로 디저트까지.
이번에는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오늘은 근데 약간 일탈이에요. 원래는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과일을 먹는데 오늘은 약간 일탈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메리카노를 부으면 아포카토가 될까요? 맞죠? 아메리카노 아닌가? 아포카토에 붓는 커피는 믹서 커피인가? 달달한 거? 모르겠네. 한번 부어볼까요? 처음 해보는 건데. 아메리카노 살짝 넣었는데 비주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아이스크림이 무슨 차 기념으로 번호가 있으면 당첨? 무슨 번호? 뭐 없나? 할 거 없나? 동전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게 걸린 경우가 없어요. 유행을 바라면 안 되죠, 그죠? 사실 오늘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안에 그 위랑 장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 며칠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서 약을 받아왔는데, 이럴 때 이게 아이스크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에 만화책 보면 더 재밌듯이. 이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죠. 요즘은 진짜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어제 해독 주스를 집사람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몇 개월째 먹고 있는데 진짜 좋거든요. 다음에 제가 그것도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수험생들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나를 이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아침에 먹기 직전에 바나나하고 사과를 조금 넣어서 이제 갈아서 먹는데, 바나나가 이제 바나나를 거의 매일 사요.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사는데, 갑자기 문득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더 좋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되게 귀했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저희 때는 진짜 바나나는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과일이었어요. 진짜 귀했어요. 진짜 귀해가지고 진짜 한번 먹으면 진짜 학교 가서 자랑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80년대 초중반, 80년대 초, 아니다 80년대 초중반이 아니죠. 80년대 중반쯤 되겠다. 80년대 중반. 네, 80년대 중반. 진짜 귀했어요. 귀해가지고 돈까스도 잘 못 먹죠. 돈까스도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1등 하면 진짜 완전 큰 맘 먹고 한번 먹을 수 있는 음식. 돈까스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부산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골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까지 국민학교죠. 3학년인가까지 버스에
그 문을 열어주는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자동문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자동문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요즘 초중고에 다 에어컨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에어컨 없었어요. 에어컨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무슨 학교에 에어컨이 있어 이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나선가, 군대 휴가 나왔을 때부터 뭐 학교에 에어컨을 달기 시작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에어컨이 다 달려 있잖아요. 지금 저희 때는 에어컨 없었어요. 에어컨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여름 방학 때도 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전부 다 뗐어요. 더우니까. 거기 혈기왕성한 남자애들 막, 그게 저희 때는 학급 수도 많아져요. 11개 반이니까 보통 한 학년당 55명씩 11개 반 정도 됐단 말이에요. 53명에서 55명 11개 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열기가 막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 이제 선풍기 돌아가는 거, 그거 딱 앞에 뒤에 옆 앞에 4대 정도? 아니다, 양옆에 하나, 위에인가 앞쪽에 하나, 3대? 어쨌든 선풍기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창문을 전부 다 떼요. 여름에 창문 전부 다 뗀 다음에 물을 계속 수시로 그 주번이 물을 뿌려요, 바닥에. 그래야 좀 시원하니까. 그게 습기가 얼마나 높겠어요. 습기가 높고, 고등학생들 운동 계속 틈만 나면 쉬는 시간마다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러잖아요. 땀 냄새에 뻐물려 가지고 악취가 그때는 악취인지도 모르겠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문을 바나나 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릴 때 바나나는 그냥 아예 너무 귀해서 이거는 먹을 수도 없는 과일이었는데, 요즘은 제일 흔한 과일 중에 하나죠. 한 3,000원만 있으면 사니까. 정말 풍요로워졌다. 근데 풍요로워졌는데 빈곤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풍요롭진 않아도 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코칭 케어 프로그램 진행하거나 면접 코칭 해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잘. 결혼해서 노답이니까. 뭐 육아, 그 다음에 집도 마련해야 되고, 어느 정도 부모님 재산이 있지 않으면 노답이니까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 보면 자기가 이제 그냥 혼자서 먹고 살기 편하니까 결혼 안 한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30대, 40대, 50대조차도.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가 뭐 안정적인 직장이고 연금 나오겠다, 결혼 안 하고.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맞죠? 오늘 먹방 다이어트 식당 먹방, 여러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